네, 실시간 녹화 시작을 하면서 자, 8월 11일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방송 내용은요, 한 주간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 전망, 그리고 업종 전망,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Q&A까지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Q&A는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Q&A 답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의 이슈는 너무 분명했죠. 월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 침체 플러스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 고용 침체도 고용 지표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화가 되었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JP모건에서는 75% 정도가 청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장은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하락했던 만큼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보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은 당연하게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고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코로나가 터졌죠. 네. 제가 소통방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해봤었는데 코로나가 아직까지 투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리나서 관련주들을 폭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관련주들은 상승을 반납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여전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부분은 수급이 갈 데가 없어서 쏠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승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당연하게도 코로나에 대해서 요즘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코로나에 걸려도요 출근해 이게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한 부분만 권고를 하고 있지 거리두기 이 시행적인 부분은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저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모나리자라는 종목이에요. 네, 모나리자. 제가 그때 계속해서 18년도면은 제가 전업을 할 때였거든요. 네, 전업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모나리자로 126%인가? 그렇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매물대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매물대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사망률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변이돼서 치사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에 대한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또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가 또 터지고 잠잠해졌다가 또 터지고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봄 아니면은 여름 때 터진 거는 좀 이례적이긴 한데 계절이 바뀌는 그때가 가장 그 번성하는 시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신종 인플루엔자도 아시는 것처럼 봄인가 가을인가 그때 터지고 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처럼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로나가 지금 그 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도 고령자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께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오히려 입원 환자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매매로 접근 시에는 위험 부담이 조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시초가 종목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관련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쉽겠지만 그냥 올라가더라도 놔주시고 위험 관리를 그만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이슈가 코로나 그리고 신용잔고가 많이 풀렸습니다. 신용잔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신용잔고 조회 추이를 보게 되면요.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우선은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8월 11일이니까 5월이죠.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조회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신용잔고가 7억 원 정도가 털렸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코스닥 지수에서도 많이 털렸던 모습을 보이고 유가증권에서도 많이 털렸던 모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조가 넘게 털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부터. 그러면은 거의 보시는 것처럼 신용거래 융자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9조 그리고 17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0조, 40조에 30조, 70조 정도가 털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용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무겁지 않은 상황이 도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털렸던 모습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신용이 꽉 찼던 종목들도 풀리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죠? 종목들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워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 부분도 신용잔고가 굉장히 가벼워졌기 때문에 신용으로 매수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더욱더 많아졌다. 왜? 당연하게 호가창이 그만큼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한 주간의 이슈가 이 정도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선도 분명하게 있죠. 미국 대선. 지금 해리스 후보가 약간의 차이로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는 지금 뭐 해리스 후보랑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번 정권 대선에서는요. 사실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그 언론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불어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리스 후보가 지금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또 트럼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조금이나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공약이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원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있고요. 약가이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코인 쪽도 있고 이렇게 코인 플러스 재건 쪽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좀 수정을 할게요.
정책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트럼프가 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저는 18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좋았지만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를 중국에게 때리면서 어떻게 됐냐? 2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때 주식시장이. 네, 계단 형식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의 계좌가 살아남으셨으면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화요일에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이번 PPI나 CPI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 발표가 되는 부분은 7월 달을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가 최근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그 부분이 허리케인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때문에로 인해서 ISM에 대해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무너졌던 모습인데, 제조업 지수에서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하게 물가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을 암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CPI 모두 다 안 좋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번 주께 이번 주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원은 당연하게 예상치보다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번 달과 비슷한 상황이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살짝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자, 예상치만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해서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는 비슷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상의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금리 인하까지 영향을 줄 정도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지배적일 겁니다. 지배적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선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특히.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보유하신 종목들도 충분하게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익 금액을 더욱더 챙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정확한 시장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업종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매크로적인 부분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딱히 지금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가 상승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업종별로 전망을 좀 내다보면은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이 부분은 이동채 회장님께서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 회장님이었죠. 근데 이제 선침해로 인해서 미공개 정보로 인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다가 이제 8.1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이제 특별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동채 회장님이 특별 사면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길고 길었지만 그래도 반등세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당연하게도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죠. 자동차 소비가 왜 늘어나느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할부에 대한 이자값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아시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실 때 할부로 많이 사지 일시불로 많이 사진 않잖아요. 리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차 전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있었죠? 이제 인천이었죠. 네, 인천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우려감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중국 배터리가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2차 전지를 조금 반사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너무 실망감을 보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공포감이 조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산업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매력적인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은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사인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많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당연하게 저는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어 가고 있죠. 지금은 빅스텝이냐 아니면은 그냥 평균치대로 0.25bp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전까지는 바이오 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지금 제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도 당연하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보노로이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천당제약 그리고 리가킨바이오 최근에는 영상에서 펩스론도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도 여전히 도달을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족분들이라고 한다면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는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뭐가 있어? 이제 OEM 관련주들 그러니까 위탁 생산해주는 부분이죠. 바이오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느냐 또는 위탁 생산을 해주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OEM이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은 약가 인하로 인해서 위탁 생산일 뿐더러 더군다나 바이오 첨삭법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중국 공장들을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반사이익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OEM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겠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이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만 드렸었는데 바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비슷하게 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저도 마이크로 디지털을 드릴까, 보너로이를 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하다가 그래도 신약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왜? 첨삭법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너로이를 드렸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이 좀 더 강세를 보였던 모습은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들이 사실 저도 언제 나올지만 알면은 당연하게도 충분하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다. 네, 제 반성입니다, 여러분들. 네, 제 반성이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종목들이 또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가족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은 여전히 더욱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4,000원만 넘어가면은 새로운 시세가 분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시세를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이오 첨생법에 대한 승인.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이내로, 그러니까 9월달까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마이크로 디지털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저는 찬성입니다. 리스크 관리만 잘 되면은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죠. 사실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 대체 SK하이닉스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따른 밸류체인은 뭐 이오테크닉스도 있겠고요. 뭐 PSK도 있겠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주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우선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HBM에 대해서 개발을 앞두고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HBM3는 이미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E 8단에 대해서 지금 통과다, 통과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해진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신제품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것도 생산이 되고 판매가 돼서 실적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정해진 결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10만 원 선을 뚫고 12만 원 선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단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HBM4를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노무라 증권에서도 얘기를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메모리의 이 서프라이즈가 계속이 될 거다.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20%를 처음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기별 20%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또 오게 된다면은 반도체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부분 변압기도 충분하게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섹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반도체는 삼성을 비롯해 삼성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공급업체들 충분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HBM에 대해서 3E, 12단, 8단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12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분기 내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HBM3E에 대해서 양산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수급들이 올라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변압기 쪽은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이죠. 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변압기가 대체 왜 중요한 중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AI가 시대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전력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변압기 긍정적 AI가 죽지 않는 한 변압기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변압기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코로나는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발성일 가능성이 높다.
단발성 1, 변호성이 높다.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지금 많이 잊혀졌어요. 하지만 10월 10일 테슬라가 이미 날짜를 박아놨기 때문에 기대감은 분명하게 9월 초,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생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매번 업종별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잠깐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력이 요새 들어서 감퇴하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죠.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업종별을 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 대왕고래는 이제 일정들이 잡혔고요. 사실 대왕고래를 시작을 할 때 처음 시추는 민간기업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기업, 그리고 시추에 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맡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두 종목 정도는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주들도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건을 내가 빨리 끝내겠다, 어떻게 조금 시간을 끌어서 우크라이나에게 더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의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재건들에 대해서는 결과는 정해져 있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결과는 종전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세가 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 투자를 길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혹시 더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섹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 원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산이 합병 이슈로 인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로 효율성이 가장 높고 투자 대비 뽑아낼 수 있는 이 전력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긍정적이게 바라보는데 다만 두산의 합병 비율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 수혜자죠. 근데 두산 바켓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권이 있죠. 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권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의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점만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SMR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조금 더 그냥 적금 형태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CS윈드가 올라오면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저는 해상풍력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또는 풍력, 그냥 지상에 지어지는 풍력 부분보다도 해상풍력이 정말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전 또는 해상풍력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원전은 지금 두산 합병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해상풍력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CS윈드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그래서 제주도 가시면은 제가 코로나 때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네,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바다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네.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모터 부분이 두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직접적으로 본 부분은 제가 그때 구자 쪽을 돌면서 봤거든요. 제주도 구자 쪽.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허권에 대해서 듀얼 모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중국 쪽에서 이 해상풍력을 거의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RA, 그러니까 탈중국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해상풍력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우선은 생각나는 섹터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이 조금 왔어요. 네, 질문사항이 조금 오셔서 제가 답변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1548님, 제가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1548님, 1548.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네. 우선은 이오테크닉스가 1% 수익 중인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자, 우선은 이오테크닉스는요, 솔직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주주고요. 여러분들보다 평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얼마에 가지고 있냐면요. 저도 물타기를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게 18만 2천 원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저는 18만 9천 원? 이 정도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보다 꾸준히 들고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27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27만 원.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레이저 공법을 사용하는 이오테크닉스인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TSMC까지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가 점차적으로 두꺼워지면요. 웨이퍼가 뭐냐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요. 여기에 반도체가 무수히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거 떼가지고 뭘 만들어? DRAM도 만들고요. HBM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웨이퍼를 이걸 적층으로 계속 쌓는데요. 지금 200단, 200단, 400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400단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0단 위로 올라가면 레이저 공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밀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웨이퍼가 두꺼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두꺼워지면은, 왜냐면은 반도체 규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격을 유지를 하면서 웨이퍼를 얇게 더 쌓는 기업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레이저 공법은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가 죽지 않는 한, 그리고 기술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오테크닉스를 버려야겠지만 기술적으로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평가는 다시 한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들고 가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는 이제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Q&A 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말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에 보시면은 가운데 말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눌러주시면은 저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오늘, 바람이 막,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바로 말하기 허용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켰고요. 송기엽님, 마이크를 켜드렸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냥 한번 눌러보신 건가?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어찌됐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만약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답변 드리고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를 다녀왔어요. 네, 봉사활동하느라고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오늘 제가 오늘 제 개인, 맞다. 개인 채널,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채널, 강 대표의 주식이 알고 싶다. 네, 홍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만들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좀, 빨리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영상 찍고, 바로 강원도 쪽 갔다가 일정 보고 돌아온 게 한 7시 정도가 됩니다. 오후 7시 정도. 그래서 오늘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들 코로나가 요새 번지고 있으니까 마스크, 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몸 관리 잘 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영향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좀 챙기시길 바라면서 날씨도 더우니까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목이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항상 꼭 쓰고 다니니까 다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실시간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